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문화재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재개발을 앞둔 서울 공평구역 제15, 16 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유적을 조사하다가 국보급 유물이 대거 발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조선 전기금속활자 1600여 점뿐만 아니라 세종에서 중종 때 물시계의 주전, 세종 때 천문시계 일성 정시 1점, 중종에서 선조 때 총통유 8점, 동종 1점 등 금속 유물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조선 금속활자인 세조 의뢰자보다 20년 이른 세종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활자가 다량 확인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갑인자로 확인되면 서양 최초 금속활자 발명가인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16년 앞선 시기에 조선 금속활자를 보유하게 돼 세계 인쇄문화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양자 기술이 궤도에 오르면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의 종류가 바뀌는 수준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초고속 연산, 초신뢰 보안, 초정밀 계측 등 세 가지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양자기술이라고 하면 흔히 양자 컴퓨터를 떠올리지만 이는 일부입니다. 양자 정보, 양자 암호, 양자 센서, 양자 물질, 양자 소자 등 방대한 양자 생태계가 있고 앞으로 양자 기술은 전 산업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막 양자 생태계가 싹을 틔운 시점이고 미국과 중국 정도를 빼면 아직 어느 나라도 선점하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그나마 주요 두 개국이 선점한 기술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양자 이론을 연구하는 모 교수는 지구에서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던 인류가 이제 막 화성에 도착해 몇 발자국 뺀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지만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일이니까 먼저 깃발을 꽂는 국가가 인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세계 각국은 기존에 비교 우위가 있던 기술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공들여온 양자 컴퓨터와 양자 물성에 집중하고 중국은 양자 정보와 양자 암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양자 센서와 양자 컴퓨터에, 일본은 양자 물성과 양자 소자 쪽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쟁해볼 만한 대표적인 분야로 양자 물성과 양자 소자를 꼽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ICT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양자 정보 분야 역시 유망합니다.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앱 개발 역량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연욱 성균관대 교수는 어려운 기술의 장기 연구 개발에는 반드시 한두 번은 겪어야 할 부침이 있는데 이를 견뎌낼 기초 체력과 멘탈이 중요하다면서 인력 양성은 당연하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개발에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연구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불과 2주 사이에 30%의 급등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톤당 15,000원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가격은 6월 18일 이후 급락해 22일엔 장중 9,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곧바로 가격을 회복해 29일 16,400원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작년 4월까지 4만원대를 유지하던 탄소 배출권이 2만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시장에선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바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가격이 급락한 것은 정부의 어설픈 정책 때문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입니다. 환경부는 당초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동매를 6월까지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상 할당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 배출 할당량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 할당을 시행하면 시장에서 배출권 수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갑자기 말을 바꿔 6월 18일 550만 6,600톤의 유상 할당 입찰 공고를 냈고 이로 인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틀 새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일부 기업들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 탄소 배출권을 사보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이를 사실상의 구두 개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매수 주문을 내자 탄소 배출권 가격은 빠른 속도로 회복돼 29일 톤당 1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가격이 10,0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배출권 시장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개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 기업이 아니더라도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조성자들의 참여를 더 늘리는 게 하나의 대안입니다. 현재는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만 시장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회사를 설립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가혹한 상속세 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승계 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고령화로 승계를 미룰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아 사업을 접거나 상속세 부담이 없는 싱가포르 등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인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과 수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책임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병선 중견기업 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회복기를 대비해 선투자가 진행돼야 하는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기업가치 상승했다는 상속세 증가가 두려워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지금이 과감한 기업 승계 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